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배울 내용은 정치와 법 10번째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입니다. 민법 4단원 중에서 가장 어려운 케이스가 출제되는 영역이 바로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에 관한 내용이죠.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게 손해 발생의 근거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지 꼭 구별해야 되고, 두 번째, 만약에 불법행위라면 그 불법행위가 보통의 일반 불법행위인지 아니면 특수한 불법행위인지를 꼭 구별하시면 답을 찾기 쉽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민사상 손해배상이 청구하려면 근거가 두 개가 있죠.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둘을 구별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채무불이행은 사전에 약속이 있는 거예요. 약속, 계약이 있는 거죠. 계약이 있는데 그 계약의 의무를 위반한 거죠. 불이행한 겁니다. 예를 들어 돈을 갚지 않거나 완벽히 갚지 않고 조금만 갚게 되거나 아예 못 갚게 되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는 채무 불이행이라고 하고, 그로 인하는 손해가 당연히 발생할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불법행위야 라고 말하면 안 되고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야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불법행위는 이런 약속이 없어요. 이런 사전에 계약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 고의과실로 위법한 행위로 타인의 손해를 가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로 인한 손해를 우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라고 하고, 이 불법행위는 다시 보통의 일반 불법행위와 특수한 불법행위로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일반과 특수한 불법행위 나누는 기준은 좀 이따 설명하도록 하고, 특수한 불법행위 5가지는 꼭 외워야 돼요, 여러분. 이 타이틀은 꼭 외워야 됩니다. 틈틈이 딱 케이스를 보는 순간 이건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이잖아, 사용자의 배상 책임인가? 이렇게 꼭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일반 불법행위와 특수불법행위의 차이점을 얘기해 드릴게요. 보통의 일반 불법행위는 민법의 여러분 3대 원칙이 바로 과실책임일 겁니다. 자기가 잘못했을 때 지는 거예요. 자기 책임이죠. 그래서 주장자, 즉 원고가 피해자가 되는 거죠.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원고가 가해자의 잘못한 것을 입증하는 것이 보통의 일반적인 불법행위 책임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런데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다 보니 피해자가 이 가해자의 고의과실 입증을 못해가지고 여러분 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생기는 경우에 어느 날, 오늘날 현대는 너무나 사회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 피해자 원고의 입증 부담을 완화시키는 방법이 2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과실 책임 범위 내에서 입증 책임을 전환시키는 거죠. 피고에게, 즉 가해자에게 네가 입증해봐. 네가 잘못이 없으면 한번 입증해 볼래? 그래서 만약 입증한다면 면책돼, 책임을 지지 않게 해줄게 라는 입증 책임의 전환으로 변환되는 특수한 불법행위가 있고, 더 나아가 잘못이 없어도 무조건 책임을 지게 하는 무과실 책임으로 이 2가지로 특수한 불법행위가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가시겠죠? 자, 그러면 정리하게 되면 피해자가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잘못 없음을 입증하게 만드는 과실 책임 범위 내에서 특수한 불법행위 하나 존재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무과실 책임으로 인정되는 특수한 불법행위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여드릴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까 특수한 불법행위 5개 중에서 됐어요?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사용자의 배상 책임, 공작물의 점유자는 과실 책임이에요. 반면에 여러분 공작물의 소유자는 무과실 책임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다 입증 책임을 전환시킨 거예요. 더 나아가 공동불법행위인 경우에는 자기가 잘못한 이상을 지게 되는 연대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도 특수한 점이 있는 거죠. 원래 과실 책임이라는 것은 자기가 잘못한 만큼만 지는 건데, 공동불법행위는 채무 전액을 지게 되기 때문에 독특한 특수한 불법행위 영역에 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이 5가지를 다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만 안내를 해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그럼 봅시다. 책임 무능력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민법에서는 책임 무능력자의 나이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 즉 19세가 안 된 아이들 중에서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자를 책임 무능력자라고 하는데, 이 말이 도대체 뭐냐면은 나쁜 짓을 했을 때 내가 법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책임 능력자고, 그걸 모르는 사람이 책임 무능력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보통 판례에서는 12살, 즉 초등학교 6학년 기준으로 책임 능력 여부가 보통 많이 나눠지게 되는데, 여러분 확정된 나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능에서는 책임 능력이 있다면 또는 미성년자 중에서 책임 능력이 없다면 이렇게 조건을 달고 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책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라는 경우에는 걔는 안 져요. 얘는 무능력자라고 판단되면 얘는 안 진다고요. 불법행위 책임이 안 집니다. 그럼 누가 지느냐? 바로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인 부모가 여러분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데, 왜 특수 불법행위냐면은 병이 피해자가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감독자인 갑에게 입증 책임을 전환시켜서 네가 한번 입증해 봐라 라고 하는데, 이 입증 책임이 이렇게 입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면책되는 경우가. 그래서 무과실 책임과 하등의 차이가 없습니다. 무과실 책임과. 그래서 나왔죠?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책임이 없고 다만 감독자가 손해배상을 진다라고 이렇게만 멘트가 나오면 무과실 책임인데, 이 다음에 나오잖아요. 감독자가 이렇게 의무를 태만히 안해하게 되면 면책될 수 있다. 그러니까 잘못이 없으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과실 책임 규정을 두게 되는데, 이래서 면책되는 경우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드물다고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피해자가 입증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게 특수한 불법행위가 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안 지게 되지만 감독자는 특수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예요. 이제는 책임 능력자입니다. 즉 미성년자인데 17살 정도가 되면은 불법행위에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걸 깨닫고 있을 겁니다. 이런 친구가 여러분 나쁜 짓을 하게 되면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당연히 지게 되고, 그때 부모도 질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부모. 그때는 부모도 미성년자의 감독 의무라는 법적 의무가 소홀히 하게 되면 그 의무 소홀과 손해 발생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면 너도 잘못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면서 감독자에게도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이때는 일반 불법행위라는 거 꼭 잊지 말도록 하세요. 됐습니까? 따라서 일반 불법행위가 모든 것을 다 여러분 주장자인 병이 입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게 되면은 미성년자 중에서 책임 능력 여부에 따라 감독자 책임이 달라지는데, 미성년자는 아시죠? 만 19세 미만자인데 보세요. 책임 능력이 있는 경우에요. 이럴 때는 감독자가 져요, 안 져요? 지죠. 그때는 무슨 불법행위? 일반 불법행위가 되고, 자, 7살인데 책임 능력이 없어요. 그때 얘는 안 지고 감독자는 무슨 불법행위? 특수불법행위. 그 다음에 본인, 미성년자 본인의 책임은 당연히 지는 거죠. 일반. 그 다음에 이때 미성년자 7살 아이는 지지가 않은 거죠. 이런 식으로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과 책임 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을 같이 구별해서 판단하도록 합시다. 이해가셨습니까? 자, 그러면 다음에는 다른 불법행위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상 끝.